오늘도 변함없이 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어서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오늘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탈북어민 북송 사건 이와 관련한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자, 어제 법무부가 탈북어민 북송이 이루어졌던 당일에 청와대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발표했죠. 자, 이 발표를 두고 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법무부에 법리 검토를 요청하고 불과 3시간이 지난 뒤에 탈북어민 2명은 판문점을 통해서 북으로 건네졌습니다. 사실상 사후 법리 검토를 의뢰한 게 아니냐, 불과 3시간밖에 남겨두지 않고 법리 검토를 한다. 이건 결론을 내놓고 구색만 맞춘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탈북어민 송환을 위해서 경찰 특공대까지 모두 투입이 되고 진행되던 상황이었는데 그때서야 법리 검토를 한다. 자, 이 부분은 어제 저희 이 뉴스에이 라이브에서도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냥 보내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냥 보내고 나면 너무 문제가 많을 것 같으니 네. 뭔가 근거라도 하나 남겨놓기 위해서 이렇게 졸속으로 법리 검토를 시켰다는 뭔가 하나 남겨놓은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론은 정해져 있었는데 그 결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런 거 남겨놨다. 이게 이제 다 밝혀진 거니까. 3시간 전에 법리검토에서 그 추후에 또 논의도 없었어요. 네. 그 법리검토 결과가 물론 보내면 이런 식으로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추가 논의도 없이 그대로 북송을 시켰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이 경위와 또 이유에 대해서 살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도 또 의혹입니다. 뭐 큰 부분은 아니지만 이 법무부 장관이 이쪽에 그러니까 법무실장이 법무부 통일 법무과 검사에게 이 법리 검토를 지시하는 과정도 공문을 보내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전화로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경찰 보고 그 호송 업무 하라고 할 때도 문서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지금 네. 보면은 그냥 뭐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문서로 남길 경우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과정이 너무 졸속이었고 밝혀진 과정 또한 안보실 차장이 국회에서 판문점에 나가 있는 현역 중령에게 판문점의 대대장에게 받은 문자가 기자에게 촬영이 돼서 그게 언론 보도가 됨으로써 이게 전모가 밝혀지게 된 시초가 된 건데요. 네. 이 모든 것 왜 이렇게 감췄느냐, 왜 이렇게 빨리 했느냐, 왜 이렇게 절차를 밟지 않고 했느냐 이 부분 반드시 철저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이 법무부가 법무부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자료를 냈죠. 그 내용, 요점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법리 검토를 한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탈북 어민들을 북송할 법적 근거가 없다. 또 강제 출국 조치 또한 적용하기 어렵다. 범죄인 인도법 4조에 따른 강제 송환도 논란을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 지금 3가지 모두 북송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내용의 법리 검토 내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청와대 측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러한 법리 검토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송은 불가피하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법리 검토를 했으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났으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송은 불가피하다. 이건 또 무슨 결론입니까? 그러니까요. 좀 이해는 안 돼요. 그런 네. 결론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이제 결론을 내린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리적 검토를 봤을 때는 이게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이 없다. 보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네. 혹시 청와대나 윗선에서 이미 사전에 결론을 내놓고 그 의중이 전달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네네. 이거는 뭐 제가 그 당시에 뭐 그 업무를 했던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어떤 법리적 방법을 찾아서라도 할 수 있다는 걸 끄집어내서 했겠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청와대 지시를 했다 이건 뭐 연결된 것도 없고 아직 나온 게 그렇죠. 없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데 뭐 이런 고민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나 아니면 법적 근거를 찾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도 있고 헌법과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법 관련된 법 이게 뭐 충돌되는 부분도 있기 이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이 있을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고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송환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건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보세요? 이런 걸 보고 뭐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까? 정무적인 판단 아니면 통치행위 이렇게 얘기할 텐데요. 네.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남북 관계, 특수한 남북 관계를 고려한 당시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고자 했던 그 어떤 그 관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이 송환하는 날 그 김정은에 대한 초청장을 또 보내지 않았어요.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심증은 충분히 가죠. 결론적으로는 이 북송 관련해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 행정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민주당에서도 뭐라고 그걸 방어할 논리가 없을 겁니다. 북풍하지만 위법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위법을 찾아내서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한다는 것, 밝혀낸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국민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네. 탈북 어민들을 이렇게 북으로 송환하는 당일에 법리 검토를 주문했다는 것, 글쎄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이 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요, 북송 결정을 하기까지 관계 부처들 간의 협의가 충분히 있었다는 말을 계속 해왔었죠.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에서 죽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로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발생된다고 한다면 그 책임도 청와대가 전적으로 지는 거 맞습니까? 네, 하여튼 부처랑 같이 협의해서 너무나 흉악범이고 이들의 범죄가 워낙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우리 국내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들로 판명을 했고 그래서 결정을 한 겁니다. 당시에 여러 관계 부처 간에 아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됐던 겁니다. 자, 지난주까지만 해도 많은 언론들조차도 부처 간에 아주 긴밀한 협의가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처들 간에도 이견이 많았었고 심지어 통일부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법무부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부처 간에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이게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낸 건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방금 전 자료화면에 김현철 당시 통일부 장관의 이 답변하는 한번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 긴밀한 협의를 해서 그 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는 그런 장관의 답변 태도로 볼 수 없어요. 통일부는 이 과정에 있어서 초기에는 완전히 배제돼 있다가 나중에야 통보를 받은 식으로 알게 됐다고 이미 밝혀진 바 있고요. 지금 정용 당시 그 안보실장 얘기를 들어보면 긴밀했다고 하는데 근거가 딱 하나입니다. 흉악범이어서 흉악범인 것이 너무나 명확해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 흉악범인 것이 명확하다는 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으며 이미 우리 영토로 들어온 북한 주민을 무슨 근거로 우리 국민이 아니라고 안 받아줄 수 있었는지 네.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